제일 마지막 단어는 도형의 이동이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좀 양이 많아요. 근데 보면 소제목만 빨리 보면 점의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 그리고 점의 대칭 이동, 그 다음 도형의 대칭 이동, 그리고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꼭지 2개는 그렇다 치고 앞에 있는 거 4개를 살펴보면 점을 평행이동시킨대, 도형을 평행이동시킨대, 점을 대칭이동시킨대, 도형을 대칭이동시킨대. 그러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 크게 2종류 있고 그 각각을 점과 도형에 대해서 따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평행이동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평행이동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요. X축 아무래도 축이 있는 게 좀 편하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요. 이 녀석을 A, B라고 말하는 이유는 0,0에서 X축을 따라서 A만큼 Y축을 따라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있기 때문에 이걸 A, B라고 하는 거야. 그지? 요 점을 뭐 할 거냐면 자, A, B라는 점을 X축을 따라서 M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면 X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이야기고 Y축에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이야기니까 X축을 따라서 M만큼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행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될 거냐라는 말인데 뭐 되겠어요? 당연히 A 더하기 M, B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야. 그냥 그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했으면 그만큼 더하면 끝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해볼까요? 1,3이라는 점이 있었대.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어디로 갈 거라고?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좌표가 3 커지겠지. 4,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며 2만큼 커지겠지. 5 이렇게 생겼다고요. 되죠? 응. 그래서 점을 평행이동하는 것 자체는 평행이동하는 양만큼 더하기만 해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걸 도형으로 가지고 가보면 약간 헷갈리는 지점이 생겨. 도형을 f, x, y는 0 이제 우리 보통 도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제 y는 fx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생긴 녀석을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냥 한쪽으로 다 몰아서 는 0이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x랑 y가 같이 써있는 식이야 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함수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원의 방정식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fx, y는 0이다 그냥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fx, y라는 게 약간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요. 그냥 x, y로 이루어진 식는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중요한 건 뭐냐면 는 0이 껴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 는 0을 보면 이거 어떤 도형이구나. 포물선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뭔가 도형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도형도 당연히 이동할 수 있고요. 그럼 저 도형을 똑같이 평행이동했을 때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보자는 건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이거 바꿀까요? 이렇게?
빼기 1는 0.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대. 요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바뀔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뭐야? 원이야. 중심 좌표가 0,0.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평행이동할 거야. 중심 좌표 바뀌어요. 반지름 안 바뀌어요. 원이잖아. 이거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다 이렇게 다 옮기는 거니까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심 좌표만 바뀔 거라고. 중심이 어디로 가죠? 0,0이었던 중심 좌표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3,2로 이동하겠죠. 평행이동 하는 거니까. 그럼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1인 원차지란 이야기네.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요?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원래 는 1인데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여기까지 우리 아는 거잖아.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x라고 써있던 자리에 뭘 쓴 거야? x 빼기 3을 쓴 거야. y라고 써있는 자리에 뭐 쓴 거야? y-2를 쓴 거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거든? 점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더하기 3 한다고. 그런데 도형은 어떻게 했다고? x 대신에 x 빼기 3을 썼다고. 반대로. 반대로. 점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3을 더할 거거든? 도형은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3을 뺀다고요.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좌표가 2 커졌거든?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y라는 문자 대신에 y-2를 쓰는 거라고. 오케이? 약간 헷갈리죠?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설명하면 이거야. 조금 어렵지만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다시 A, B라는 점이 있었대. 요 점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점은 어디로 간다고? A 더하기 m, B 더하기 n으로 옮겨간다고. 됐죠? f, 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이 도형을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누가 된다고? x-m, y-n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만약에 요 점이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이었으면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소리거든. 즉, 뭐야? 아이고. A, B라는 점이 저 도형 위에 있는 거였으면 x좌표가 A란 이야기고 y좌표가 B란 이야기니까 이게 x고 이게 y잖아요. 그래서 f, A, B는 0 이렇게 생긴 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요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잖아. 이제는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야. 그래서 얘를 x에다가 대입하고 얘를 y에다 대입할 거거든? 대입한 결과로 누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저거랑 똑같이 생긴 f, a, b는 0이 나와야 돼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게 여기서 나와야 돼. 그래야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야 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표는 평행이동하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뭐 A만큼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N만큼 커지는 거야.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N만큼 커지는 거야. 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도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좌표가 M만큼 커졌네? 이걸 원상복귀 시키려는 거야. 그래서 빼기 M을 하는 거라고. Y좌표가 N만큼 커졌네?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고 빼기 N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원래 식인
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fa, b는 0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동하는 거고 도형은 점이 커진 것만큼 줄이는 거야. 점이 바뀐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어떻게 식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생긴 원이 있대.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예를 들어서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1,0이라는 점이 있겠지. 1,0이라는 점이 있겠지. 이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얘 어디로 가는 거야? 4,2라는 점이 되는 거야. 1,0을 이렇게 평행이동하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로 얘를 선택했다고 치면 이 녀석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돼. 얘가 이 도형 위에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4 여기다 대입하고 2 여기다 대입했을 때 저거랑 똑같이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빼기 1은 0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4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성립하잖아요. 똑같이. 4-3의 제곱 더하기 2-2의 제곱 빼기 1은 0 이라고 만들어진다고요. 오케이? 기억하세요 이거. 뭘 기억하냐면 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도형은 점이 바뀐 걸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점은 더하기 m 더하기 n, 도형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m,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n. 오케이? 그래서 이게 평행이동 이야기고요. 다음 얘기할 건 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도 되게 비슷해요. 대칭이동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대칭이동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다 잠깐 쓰고 갈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점을 a, b라는 점을 요 점 m, n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겠다는 건 이렇게 내려온 것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랑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길이가 똑같아요. 요 점 찾는 거거든요. 이게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고, 이렇게 생긴 점을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요 직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요 길이만큼 이렇게 가서 여기에 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건데,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점이나 허공에 떠 있는 어떤 직선은 끝에 가서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칭이동은 뭐부터 할 거냐면 x축, y축, 원점 이런 거에 대한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디다 하지? 여기다 그냥 그려볼까요? 이걸 x축, 이걸 y축이라고 보고 a, b라는 점이 이런 데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조 점을 a, b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 점은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그림상으로 보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잖아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게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뭐겠어요? a, b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축 대칭이동할 거니까 x좌표는 그대로고요.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 들어가고 있지 민지야? 이거 지금 알아야 돼. 그래서 x축 대칭이동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 요 점 찾겠다는 이야기거든. 이거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a, b가 되겠죠. y좌표는 똑같고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y축 대칭이동이니까 y좌표가 그대로고 x좌표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겠다는 건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요리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라는 건 말했지만, 여기서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내려온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이건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2대1 내분점 찾는 거랑 약간 2대1 외분점 찾는 거랑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점에다가 이게 콤파스 바늘 딱 꽂아놓고 180도를 돌려서 찾아도 돼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X축에다 대칭 이동 한번 하고 요걸 Y축에다 대칭 이동해서 찾아도 돼요. 순차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게 해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만들어져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오케이? 그리고 또 볼 건 뭐냐면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Y는 X라는 직선인데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요 점은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여기로 오게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뭘까? 생각해보면 B, A라는 점이에요. 즉 X좌표와 Y좌표가 반대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A, B라고 하는 이유는 요 선분의 길이는 A고 요 선분의 길이는 B인 거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A, B거든요. 근데 이걸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제 이 그림은 얘가 X좌표인 거고 얘가 Y좌표인 거라고. 그죠? 빨간색과 파란색의 역할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B, A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부호가 바뀌어서 B, A, B,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자리 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인데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돼요. 조금 어렵죠.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랑 Y랑 자리만 바꾸는 건데 즉 A, B였던 녀석이 요렇게로 기준이 이거였어요. 자리만 바꾸는 건데 이거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5개는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거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고요. 이건 이 그림 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제가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 그림 가지고 하는 수밖에. 그래서 뭐 외우자면 이런 거지. X축 대칭 이동이니까 X좌표 가만히 있고 Y만 바뀌어요. Y축 대칭이니까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의 부호만 바뀌어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는 거고요. Y는 X 대칭이면 X랑 Y는 자리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건 이제는 점이고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 똑같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도형을 똑같이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누가 될 거냐를 생각하는 건데 원리는 뭐냐면 우리 평행이동할 때 점을 평행이동하면 그냥 하면 되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점이 평행이동되면서 바뀌었을 텐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거든. 봐요. 만약에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면 f, a, b는 0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와야 되거든. 우린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려면 내가 이 식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요. 얘가 x고 얘가 y야. 그럼 도대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f, a, b는 0이 될까? 생각해보면 f, x,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x에다 a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다시 이런 모양새가 되더라라는 거야. 생긴 걸 보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잘 들어야 돼. 생긴 걸 보면 x축 대칭 이동하니까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그런데 도형도 y의 부호가 바뀌었거든.
평행이동이랑 약간 다른 느낌이죠. 평행이동은 점은 좌표를 더했고 도형은 뺐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아, 이것도 마이너스가 y에 달렸고 이것도 마이너스가 y에 달렸네.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원리가 똑같은 거야. 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가는 거고 도형은 뭐 하는 거라고. 저 점이 달라진 점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은 더하기 m을 했으니까 빼기 m을 하는 거고, 대칭이동은 부호가 달라졌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떼는 방법은 다시 마이너스 하나를 붙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러붙는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해볼까요?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a라고. 그럼 도형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한다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써야 돼. 마이너스 a라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저걸 떼려면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되죠?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x좌표의 부호도 바뀌었고 y좌표의 부호도 바뀌었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면 된다고.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되고, y가 마이너스 b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니까 이거랑 똑같이 생겨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맞게 바꿨구나 이런 얘기라고요. 얘는요.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거든. 이제는 x좌표가 누구냐면 이거 b예요. 얘가 y좌표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전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왔으면 좋겠다예요. 그러려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뒤로 가야 돼.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얘가 앞으로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야 y 자리에 a를 넣고 x 자리에 b를 넣어서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다고요.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네. 그러니까 다시 바꿔야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얘도 뭐 하면 된다고?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x고 얘가 y니까 y에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x에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껍데기만 보면 대칭이동은 점이랑 도형이랑 똑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형이라는 건 점이 이동한 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인데 보통 대칭이동의 경우엔 다 이렇게 부호가 달라지거나 위치가 달라져요. 부호가 달라졌다는 건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잖아. 그 마이너스를 다시 떼내기 위해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하필이면 생긴 모양이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평행이동은 숫자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빼주는 거고, 대칭이동은 부호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다시 달라지게 하려고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껍데기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원리가 똑같은 거다. 점은 상식적으로, 도형은 점이 변했으니까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거다. 오케이? 섞어볼까요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야. 잠 깨야 돼. 지원아 정신 차려야 돼. 잠 깨야 돼. 민지도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숫자 넣어서 해볼 거야. 민지야 숫자 2개만, 너무 크지 않은 걸로. 2하고 3? 2,3이라는 점이 있어요. 숫자 하나만. 하나만. 1이요. 요 녀석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이 점 어디로 이동되죠? 점이니까 어디로 간다? 2,4.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똑같이 평행이동할 거예요.
이 식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f x, y 마이너스 1는 0. 오케이? 왜? 2,3을 대입해보면 이거 f2,3은 0이잖아요. 이제 이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좌표가 2,4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x에다 2를 넣고 y에다 4를 넣어서 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f2,4-1은 0이니까 이 맞잖아요. 제대로 한 거다 그런 소리라고. y 좌표가 1 커졌네. y 대신에 y-1을 쓸 거라고. 되죠? 요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이 점 어디로 가죠? 민지야. 2,4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틀려도 돼. 배우는 중이잖아. 원래 그리고 틀려야지 다음에 안 틀려. 어디로 가요? 2,4를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야. 어디로 가요? 몰라요.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뭐라고? x좌표랑 y좌표랑 자리가 바뀌는 거라고.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a, b가 b, a가 돼. 2,4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뀐다고. 4, 2로 가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겨먹으면 이제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을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야. 어디로 가게 돼?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생각해봐. 생각만 해. 대답은 하지 마. 어렵거든요. 헷갈린 건 이거다. x랑 y랑 자리 바뀌었으니까 얘네 둘도 자리를 바꾸면 이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x고 얘가 y잖아요. x에다 4를 넣고 y에다 2를 넣으면 f1,4는 0이라고 나와요. 잘못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잘못 바꿨어. 이거 아니란 얘기야. 뭐가 잘못된 걸까? x랑 y만 바꿔야 돼요. 다시. 얘가 아니고 꽝 누가 돼야 되냐면 fy, x 빼기 1은 0이 돼야 돼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자리를 싹 바꿔서 이렇게 돼야 돼요. 원리는 뭐였냐면 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가는 거야. 2,4니까 대칭 이동한대 그럼 4,2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함수에다 대입할 때는 이 도형에다 대입할 때는 이거 전체가 x인 거고 이게 y였다가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만 자리를 바꾼 거기 때문에 요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만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봐봐. 원래는 x에다 2를 대입했었어. 그 2가 1위로 옮겨간 거거든? 그럼 y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y에다 4를 대입하고 있었거든.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 빼기 1까지 한꺼번에 옮기면 아까처럼 이상해져요. 그래서 점을 움직일 땐 그냥 좌표 통째로 자리 바뀌는 거야. 도형을 움직일 땐 문자만 바꾸는 거야. 문자만 바꾸는 거야. x랑 y가. 그래서 이렇게 생겨. 그래서 x에다 4를 대입하고 y에다 2를 대입하면 f 2,4-1는 0이라고 해서 제대로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하나만 더 할까요? 뭐 해야 되냐? y축 대칭. 이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오면 4,2는 y축에 대칭이 나오면 뭐 돼요? y축 대칭 이동이니까 4,2가 1위로 가는 거야. 누가 변해요? x좌표가 변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마이너스 4,2가 된다. 그럼 이 도형은 fy, x 마이너스 1은 0이었거든? 얘는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x좌표가 변했다고?
누가 변해야 돼? x라는 문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헷갈리는 건 이거거든? 콤마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잖아. 그렇다고 이걸 콤마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4 넣을 거고 y에다 2 넣을 거야. 완전 이상한 거 나와요. 이거 아니야. 누구다? 이거다. x가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x라는 문자만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a가 써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건 콤마 앞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x좌표 자리에 부호가 바뀌는 거라고요. 얘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예요. 둘이 조금 달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최초에 누가 2였고 3이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딱 직전에 4,2였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4,2가 되는 거야. 그런데 도형으로 와보면 x라는 문자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야. 뒤에 마이너스 1도 손대는 거 아니야. 그냥 x만 마이너스 x로.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점은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콤마 앞에 있는 게 x좌표의 자리고요. 콤마 뒤에 있는 게 y좌표 자리잖아. 얘네들이 변하는 거야. 숫자가 커져도 부호가 바뀌어도 원래 a, b가 어디 있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콤마 앞에 거, 콤마 뒤에 거가 중요한데 도형은 아니야. x라는 문자 대신에 x-m을 쓰는 거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예요. x, y가 콤마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보는 게 아니야.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니까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문제 풀러 가서 다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한번 해보시고 바로 대표 문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문제는 1250번 마이너스 3,2를 1,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이네. 요 점이 된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3,2가 1, 마이너스 4로 옮겨지는 평행이동이래. 그럼 그 평행이동의 정체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 평행이동 누구야? 이 평행이동을 설명하자면 뭔 얘기하는 거예요? x좌표가 4 커졌네. y좌표는 6 작아졌네. 이 평행이동의 정체는 뭐다?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는 녀석이구나. 이 점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마이너스 3,2를 1, 마이너스 4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평행이동의 정체는 x축으로 4,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는 거구나. 그거에 의해서 이거로 옮겨지는 이니까 원래 뭐 있었는데 똑같이 평행이동했더니 5, 마이너스 2가 됐대. 그럼 원래 있던 좌표는 뭐였을 거다는 이야기냐면 1, 4였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별론가?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평행이동했더니 5,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이거 누구냐고. 그죠? A에다가 4 더했더니 5 됐다는 이야기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6 했더니 마이너스 2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거로 옮겨지는 점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옮겨지기 전에 좌표가 누구였니?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예 이 평행이동을 거꾸로 해도 되겠죠. 이 점을 아예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6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평행이동 계산하는 얘기고요. 옆에 있는 건 똑같이 요 직선을 x축으로 4,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됐대요. 직선을인데 봐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는 0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점이 아니야. 도형이에요. 그죠? 는 0이 껴있다는 건 도형이란 얘기야. 함수란 이야기라고. 그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대. 어쩌란 이야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x-4를 쓰라는 거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얘는 뭐 하란 이야기라고? y 대신에 y-n을 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저 식은 다시 보면 a에 x-4 마이너스 2 y-n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0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도형을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보면 a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a 요거까지 하면 마이너스 5a네. 마이너스 5a 더하기 2n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얘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보니까 마이너스 2y는 똑같이 생겼네. 그지? 그래서 a가 3이라는 소리고 이만큼이 마이너스 6이라는 이야기고 그 둘이 연립해서 a랑 a랑 n을 찾으시면 되겠죠. 다음은 1258번 원인데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저리로 옮겨질 때 A, B를 구하래요. 자, 원이라는 건 중심이랑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거든. 제가 맨 처음에 도형의 평행이동 이야기하면서도 예를 들었던 게 원이었는데 요 원을 요렇게 평행이동 하겠대. 그럼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어디였냐면 이거 따서 볼까요? 그냥 무식하게 풀자면 이렇게 풀어도 되지. 요 원을 요렇게 평행이동했대. 이 평행이동의 정체는 뭐냐면 얘가 되도록 이란 소리니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 소린 거지. 그지? 그럼 도형이네.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쓰라는 거고 y 대신에 y 더하기 b 쓰라는 거야. 이건 점으로 평행이동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x 더하기 a고 y 마이너스 b인 거지. 나는 도형으로 움직일 거잖아. 그러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a 쓰라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더하기 b를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형은 누가 된다? 이 원은 x-a-3의 제곱 y 더하기 b의 제곱는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건데 이건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편하게 풀자면 이런 거거든. 이제 들어야 돼. 원이라는 건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반지름은 달라지지 않아. 중심만 달라지거든. 그런데 원의 중심이라는 건 점이잖아. 이 원의 중심 좌표 어디예요? 3,0이에요.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에
중심 좌표가 3,0이고 반지름이 1인 녀석이었거든. 평행이동을 했대. 어떻게 평행이동했냐면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그랬더니 중심이 어디로 옮겨진 거야? 중심 좌표가 어디예요?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2예요. 반지름은 1이고. 그럼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했길래 얘가 됐다는 소리인 거야? 중심이 3,0이었던 게 중심이 마이너스 1,2로 옮겨졌대.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런 이야기라고. 즉 a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2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도형이니까 이거 쭉 전개해가지고 a랑 b를 찾아도 되지만 하필이면 원이기 때문에 원은 중심 좌표만 잘 찾아보시면 되고 중심 좌표는 점이야. 도형이 아니라 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비슷한 걸로 포물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 포물선도 꼭지점만 잘 찾으시면 돼요. 어차피 구겨져 있는 정도 최고차의 개수는 그대로거든요. 어쨌든 주로 나오는 건 원이니까 도형이라고 생각해서 요거 바로 대입해서 식을 찾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도형보다는 점이 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이왕이면 중심 좌표로 이용해서 점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찾는 방법이다. 그 소리예요. 들었어? 듣고 뭘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응? 난 넘어갈 건데. 지금 잘 듣고 필기해야 될 건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쓰세요 또. 다음 건 저 직선을 평행이동 했더니 요 넓이를 2등분한대. 이번에 직선을 이동할 건데 들어봐. 직선을 평행이동할 거야.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랑 y절편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거든. 그죠? 평행이동하면 기울기는 안 달라져요. 이렇게 생긴 걸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안 달라져. 뭐만 달라져? y절편만 달라져.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오케이? 그런데 두 번째, 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무슨 소리야?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뭔 소리야? 원의 중심을 지나가더라. 그 얘기야. 선 하나 그어서 넓이 2등분 되려면 중심을 지나간다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요렇게 평행이동했대. 도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x 자리에다가 x-a 쓸 거고 y 자리에다가 y-2a 쓸 거예요. 즉, 요 식은 누가 된다고? y-2a는 3x-a 빼기 1이야. 그런데 얘가 어디 지나간다고요? 1,-2를 지나간다고요. 1,-2를 지나간다고. 그죠? 그래서 이걸로 a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요거 66번인데 이거는 2,-1이라는 점을 뭐 대칭 이동해가지고 나머지 점 찾아보라는 거거든요. 빨리 찾으면 되지. 2,-1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점 q는 어디야? 민지야. 2,-1을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할 거래요. q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죠. y는 x에 대칭 이동이니까. r은 어디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대.
그럼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의 부호는 반대로 바뀌겠네. 그죠? 그래서 i점의 좌표는 뭐다? 아이고 2,1이다 그 얘기라고. 되죠? 그 다음 뭐 하래? 무게중심 찾으래. 얘랑 얘랑 얘 가지고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지. 그죠? 무게중심의 좌표는 2-1 더하기 2를 3으로 나눈 거, 콤마 -1 더하기 2 더하기 1을 3으로 나눈 거. 그죠? 그래서 뭐 1,3분의 2 이렇게 생겼겠네요. 완전 쉽다, 그지? 점을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하는 건 이렇게 아주 쉬운 녀석이에요. 어디 보고 있었어? 어디서 멈춘 거야? 됐어? 얘 찾았고 얘 찾았고 무게중심 찾았고. 다음 70번은 요거 그냥 헷갈리라고 이것저것 좀 나온 건데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y는 3분의 1x 더하기 2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있대. 그 직선의 수직이래. 그리고 마이너스 6,1을 지난대. 그럼 일단 차근차근 이거부터 찾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 도형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래. 점은 y축 대칭 이동하면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럼 도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x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만들 거야. 즉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요 직선 될 거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 녀석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은 찾았고 그거의 수직이다 그랬어. 그럼 얘 뭐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가 3이에요 그 소리 하는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3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기울기가 3이고 요 점 지나간대요.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 나왔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y-2는 3의 x 더하기 6 이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정리만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을 해보면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도 해볼까요? 1273번인데 중심이 3,-2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 원이기 때문에 물론 도형이지만 이거 그냥 중심 좌표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 그죠? 중심이 원래 여기였어. x축 대칭 이동했대. x축 대칭 이동했대. 뭐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y좌표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중심이 어디로 갔다고 이제? 3,2로 갔다고. 반지름의 길이가 k인 건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얘가 3,-3을 지났대. 중심이 여기로 바뀌었어. 3,-3을 지났대. 그럼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 얘기겠네. 그죠? 응. 이걸 그냥 막 딱딱하게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래. 그러면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k제곱 이렇게 생긴 원인데 이걸 x축 대칭 이동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구나. 그래서 x-3의 제곱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제곱은 k제곱. 그래서 얘가 3,-3을 지나요. 해가지고 k를 찾아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게 간단하다니까. 이거 봐, 이거 중심 좌표가 3,2잖아. 이거 마이너스 떼버리면 제곱이니까 3,2의 반지름이 k인 원인데 얘가 3,3 지나간다고. 그냥 중심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렇게 푸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시계 다 때려 넣어서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림을 약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답을 찾을 수 있겠죠. 77번. 자, 직선이 있대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직선을 원점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도형이 변하는 거지. 즉, 이 직선이 뭐가 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런데 얘가 이 원에 접했대. 직선이 원에 접했대.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뭐 보란 이야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고? 반지름이랑 똑같다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린 뭐 하면 돼? 요 직선에서 중심좌표 3,-1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더라. 가지고 A를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거리 구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2 더하기 3 더하기 A 절대값은 3이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분모는 계산해보면 5라고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15예요. 그래서 가능한 A는 마이너스 6이랑 24랑 두 개인데 양수 찾으세요니까 24만 답이 되겠지. 그렇죠? 다음 건 어려운 거야. 저렇게 생긴 포물선을 평행 이동한 다음에 대칭 이동할 거래요. 자, 차근차근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y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야. 이 녀석을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평행 이동했다는 건 뭘 하란 이야기야? 이거 등호 들어있으니까 도형이에요. 뭐 y를 우변으로 넘기면 는 0 되는 거잖아. 그지? 도형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했다는 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쓰고 y 대신에 y 더하기 1 쓰란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y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완전 제곱 같은 거. y는 x제곱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x,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다음 이제 상수항은 더하기 4 빼기 2 넘어갈 거면 또 빼기 1.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겠다. 그죠? 근데 이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라고? y가 바뀌는 거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라고. 마이너스 y를 쓰라고. 마이너스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더하기 a.
100이 싫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근데 얘가 누구랑 똑같대? 저거랑 똑같아. 그래서 요것만 비교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이동했더니 얘가 되더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6이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약간 잔머리를 굴리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된다. 요 a를 찾고 싶은데 이렇게 이동하면 a가 계속 붙어 있어서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아예 요 녀석을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에 이거랑 반대로 평행 이동을 하면 제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x축 대칭 이동한 건 다시 x축 대칭 이동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니까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그 다음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물론 순서도 거꾸로, 원래도 거꾸로. 그렇게 해서 a를 찾는 것도 잔머리를 굴려보자면 가능하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한 거고요. 뒤에 조금 남았는데 요거 조금 남은 건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금방 끝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유형 9번까지 했으니까 앞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를 먼저 푸시고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어디까지냐면 1240번까지 171쪽은 다 해야 되고요. 173쪽에 1240번까지 하고 유형 9번까지